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PT 파일을 불러와서 2D 도면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도면에 ANSI 밀리미터 또는 ISO IDW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ANSI 밀리미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이것은 삼각법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일각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SO를 선택하게 되면 스타일 편집기에서 각법을 삼각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ANSI 31 들어갔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이런 윤곽선을 나타내고요. ANSI 라지는 표지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을 컨트롤 한 다음에 삭제해 주겠습니다. 시트 1번을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오토캐드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불러내볼까요? 기준을 클릭을 합니다. 이 아이콘 눌러서요. 우리가 만든 A01 폴더의 베이스 1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왔죠? 뷰 커브를 돌려서 이쪽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뽑아내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2D로 도면을 할 때는 은선을 처리를 하고요. 음영을 해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을 눌러서 저희가 잘못 눌러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면은 원하는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형상을 가지고 2D에서 저희가 치수기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치수기입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최적의 선들만 오토캐드로 넘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쪽에 보면요. 확대를 해볼게요. 깊은 자리 판 구멍과 핀 구멍이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저희는 깊은 자리 파기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또는 오토캐드 넘겨서 이 선을 삭제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대로 넘겨도 되고요. 아니면은 굳이 나는 이 선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 선을 삭제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면도를 보면 정면도를 이쪽에서 본 형상이기 때문에 선들이 너무 겹쳐 있죠. 너무 겹쳐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면을 써도 되고 브레이크 아웃을 써도 되는데 저는 주로 단면을 사용을 합니다. 단면을 클릭을 해서 형상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가운데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속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절단을 해서 자, 왼쪽으로 AA면을 잘라서 보여준 면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 가서 로테이트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여러가지 선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선만 골라내면 됩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오토캐드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려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약간 위로 올릴까요? 2번을 불러내볼까요? 똑같이 기준을 불러냅니다. 파일을 열고요. 2번 고정조를 불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옮길까요? 음성과 음영 처리를 꺼주고요.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는 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하는 모서리는 3D 배치를 할 때 해주시면 좋고 2D 할 때 이것을 체크를 하면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꺼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투영으로 이것을 불러내서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헷갈리는 선들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못따기를 했기 때문에 선이 두 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오토캐드에서 그냥 지워주면 됩니다. 2번 영상 같은 경우에 위에서 평면도를 바라보면 3번과 조립되는 요 세 가지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런 구멍들이 6가지가 총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런 구멍들 있죠. 겹치는 구멍을 제외하고도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면도도 뽑아내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영으로 이 클릭해서 작성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토캐드에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단면을 눌러서 클릭을 하고 뭐 한 이쯤에서 잘라볼까요? 이쯤에서 잘라서 계속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좀 내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선들이 너무 겹치지 않죠? 여기서 단면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을 눌러서 이쪽을 위로 잘라볼까요? 잘라서 계속을 해서 이쪽을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기준으로 밑으로 봤기 때문에 이쪽 면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뽑아내서 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뽑아내서 필요한 선들만 쓰고요, 불필요한 선들은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4번을 해볼까요? 기준을 불러내겠습니다. 공작물 가이드 불러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형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축척이 10대 1로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오토캐드는 1대1 제도이기 때문에 1대1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번 가늠새 또는 공작물 받침대, 공작물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정답 도면에서 이쪽을 나타냈지만 저는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뽑아내 볼게요. 이쪽을 정면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 배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봅니다. 투영으로 이것을 이제 뽑아내 볼까요? 자, 이렇게 뽑아낼까요? 투영으로 이것도 하나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쪽 부분에 스플라인으로 잡아준 거 있죠? 스플라인으로 잡아준 거는 여기에서 브레이크 뷰로 잘라도 이쪽 면을 뭐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잡아도 되지만, 저는 오토캐드 넘어가서 스플라인 그려주고 해칭을 그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 축을 불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척은 1대1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자, 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뷰를 하고 싶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클릭하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검색기 안에 축 IPT 안에 스케치가 들어가죠. 이 스케치를 밖에서 누르면은 스케치가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 뷰가 안 됩니다. 지금 스케치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으로 스플라인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나가죠. 브레이크아웃을 클릭하고 빨간면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뭐 가운데면 중간 정도 해서 시작점을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 그냥 스플라인으로 오토캐드에서 그려서 해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토캐드에서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뽑아냈죠. 오토캐드와 인벤터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지를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자기 손에 맞게 그런 기능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중심선 같은 경우도 오토캐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벤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선은 주석에 들어가시면 주로 쓰는 거는 원형의 중심선과 요 두 가지 아이콘을 쓰는데요. 자, 먼저 원형부터 해볼까요? 원형은 이거 원에서 클릭을 하면 원형에 중심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하면 2번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눌러도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원형에 대한 중심선을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해 두겠습니다. 지금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클릭을 해 볼게요. 뭐 안 쓰면은 삭제를 하면 되니까요. 자, 원형을 클릭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서 끝점과 가운데점을 잡으면 이렇게 중심선이 생깁니다. 전체 중심선을 먼저 만들어 두고요. 어차피 오토캐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선만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D로 내보내겠습니다. 인벤터 아이콘을 눌러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4번 저장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01 폴더에다가 2D 클릭을 할까요? 2D에서 파일 형식을 AutoCAD DWG 파일, 이 파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토캐드 파일이 불러왔는데요.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어 0번 레이어를 바꿉니다. 컨트롤 C를 하고요. 파일을 하나 더 불러내서 거기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기본 설정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V로 일단은 밖에다가 불러낼게요. 자, 이런 레이어들은 저희가 오토캐드 템플릿 설정을 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드래그로 이 선들을 외형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불필요한 선들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인벤트에서 오토캐드를 불러오다 보니까 인벤트에서 제가 모델링을 잘못한 게 몇 가지가 눈에 보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치를 채셨다면 제대로 모델링 했을 것 같은데 전체 길이를 50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52로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급하게 금방 수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만약에 제가 실수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오토캐드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저 오토캐드에서 보면 이렇게 선들이 다 끊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키를 써줘야 되죠. 오버 키를 엔터를 치고 드래그로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다 한 개의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작업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본체부터 먼저 보죠. 본체에서 이런 것들은 지워주고요. 자, 이거 복잡하니까 지우겠습니다. 로테이트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로테이트로 제가 약간 돌릴게요. 돌려서 무브로 요쯤에 갖다 놓고요. 라인으로 요 선을 그어주고 이 선에다가 맞추면 되겠죠. 자, 이 선은 지워주고요. 자, 이 중심선은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평면도에서도 요런 선들은 지워주고요. 요것들은 필요가 없을까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못하게 선들도 불필요하니까 지울게요. 안에 해칭을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지우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팁인데 이런 선들을 지우고 싶어요. 이런 선들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우스 드래그를 할 때 1번 점이 있고 2번 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모두가 선택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점을 읽고 2번 점을 읽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이 사각형 중에서 온전하게 선택이 되는 이런 선들 있죠? 이런 선들은 선택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둑개선 이런 선들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 때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고 요까지를 클릭을 하면 요 안에 선들이 다 선택이 되지만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색깔도 다르죠? 이렇게 하면 모든 선들이 선택됩니다. 자, 요까지 선택을 하면 요 안에 걸 지울 수 있겠네요.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선들도 원형을 투영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림으로 뭐 잘라주는 게 좋겠죠. 위쪽은 핀이고 아래쪽은 나사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칭도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뭐 이거를 지워버리죠. 네, 이거를 지워버리고 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하나의 팁인데요. 중심선을 하나를 먼저 그려놓고 MA라는 명령을 써서 요거를 클릭하고 나머지는 다 드래그로 선택을 하면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요. 라인으로 그립니다. 임의선을 그릴게요. 그냥 그리는데 LTS로 먼저 선의 축척을 0.2 정도로 줄여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3분의 축척이 줄어든 게 보입니다. MA를 엔터 쳐서 원본 객체를 선택하러 갈 때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할 객체를 이제 드래그로 잡아주면 됩니다. 드래그로 잡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로 잡아주면 됩니다. 드래그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선을 잡아주지 말고요. 새로 선택을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안 됐네요. 이런 것들은 중심선을 안 그려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했으면 엔터 이렇게 치면 됩니다. 중심선도 다 선택이 됐죠. 그래서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XV 이 정도의 본체를 여기 놔두고요. 축은 왼쪽 아래쪽에 동력도 마찬가지고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옮겼고요. 다음 강부터는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